얘들아 안녕? 매일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 삼촌이야. 아현, 이정, 한별, 한샘, 승우, 우리 친구들. 오늘 잘 보내고 있어? 즐거운 일들도 많고 속상한 일도 있겠지만 좋은 일은 잘 기억하고 속상한 일은 좋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이겨내자. 무엇보다 삼촌은 오늘을 힘있고 멋지게 보낸 너희들이 무척 자랑스러워. 너희들 정말 멋져 부려. 칭찬 스티커 뿅뿅.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연어새우야. 푸딩이 님이 신청해 준 동화인데 기다려줘서 고마워. 삼촌이 재밌게 현대 버전으로도 바꾸어 보았는데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럼 출발! 신라 어느 작은 마을에 연호랑과 새우녀가 살고 있었대. 신라가 어디냐고? 신라는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를 말해. 남편인 연호랑은 가난했지만 부지런하였어. 연호랑은 매일 아침을 먹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동안 아내인 새우녀는 밭을 일구거나 옷감을 짰다는 거야.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연호랑이 아침밥을 먹고 나갔어. 여보,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다 오겠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연호랑은 고기 잡기 좋은 바위 위로 올라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지. 그런데 점심이 지나도록 고기 한 마리도 망에 들어오지 않았어. 고기들이 모두 나들이라도 간 건가? 오늘은 고기가 도대체 안 잡히는구나. 오 마이 갓! 오늘 망했어! I'm so 슬퍼! 그러다 연호랑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다를 살폈어. 연호랑은 깜짝 놀랐어. 자신이 딛고 있는 바위가 바다 위를 둥둥 떠서 해가 드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What? Oh my goodness!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신기한 것은 연호랑의 뒤를 황금빛으로 빛나는 해가 바짝 붙어서 따라오는 것이었어. 한편 새우녀는 점심을 차려놓고 연호랑을 기다렸어. 밥이 다 식어가도 연호랑은 오지 않았어. 우리 서방님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있나? 누누 그러면 떼지 맴매 해줄 거야. 이렇게 늦은 적이 없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새우녀는 연호랑에게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며 서둘러 바다로 나갔어. 서방님 오겐키 데스까? 어디 갔어요? 식사하세요. 새우녀가 연호랑을 애타게 불렀어.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파도 소리뿐이었어. 그러던 가운데 낯익은 신발이 눈에 들어왔지. 저건 서방님의 냄새나 보이는 신발인데? 맞군. 어떻게 이렇게 발냄새가 심하지? 하지만 연호랑의 신발을 본 새우녀는 가슴이 철렁했어.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바다만 바라보던 새우녀는 연호랑의 신발을 들고 바위에 올라섰어. 바다 냄새뿐만 아니라 발냄새가 어디서 심하게 났지. 그러는 가운데 바위는 움직이기 시작했어. 새우녀를 태운 바위도 동쪽을 향해 빠르게 나아갔어. 이번에는 둥실 떠있던 달이 새우녀 뒤를 따라갔어. 한편 바위를 타고 동쪽으로 간 연호랑이 도착한 곳은
낯선 섬이었어. 멀리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싶더니 오, 바위를 타고 오다니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하이, 저분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이. 라고 외쳤어. 왕 만세스까 만세스까 라며 바위를 타고 온 연호랑을 왕으로 받아들였어. 알고 보니 그 섬은 오늘로 치면 일본에 해당하는 곳이었어. 연호랑은 사람들의 부탁에 못 이겨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려야겠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에게 그물짜기, 낚시하기, 물고기 잡는 법 같은 것 등을 알려주고 새우녀에게 간간히 배웠던 옷감 짜는 법도 알려주었어. 왕님, 이게 무엇이입니까? 물고기는 잘 잡히는데 옷은 다 떨어집니다. 제대로 가르쳐준 거 맞습니까? 바보 아닙니까? 그게 옷 짜는 것은 내 전문이 아니라. 연호랑은 새우녀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만 갔어. 아까처럼 옷감 짜는 걸로 무안을 당할 때마다 더욱 그랬지. 그러던 어느 날 신하가 황급히 달려 아뢰었어. 서쪽 바닷가에 한 여자가 바위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연호랑은 신하의 말을 듣자마자 바닷가로 나아갔어. 아니 부인! 내 신발은 어떻게 찾아서 들고 왔소? 연호랑은 바위를 타고 온 여자가 새우녀임을 알고 뛸 듯이 기뻤어. 새우녀 역시 연호랑을 보자 반가움에 눈물이 흘렀지. 그렇게 둘은 부둥켜 안고 울었어. 서방님, 밥 먹어야죠. 혼자 맛있는 거 드시고 있었어요? 부인, 어떻게 알았소? 역시 부인한테는 숨길 수가 없구려. 여기 만난 밥 많소. 연호랑은 새우녀를 왕비로 맡고 어지럽던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어. 그런데 이쪽이 편안해진 것과 달리 신라에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해와 달이 사라지고 곳곳에 날짐승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어. 빛이 없으니 도둑들도 많아졌지. 이런 일이 계속되자 신라왕은 점을 보는 관리에게 그 까닭을 알아보도록 했지. 마마, 신라에 괴이한 일들이 생기는 건 해와 달의 정기를 가진 이가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사신을 보내 연호랑과 새우녀에게 돌아올 것을 부탁했어. 그러나 일본의 왕이 된 연호랑과 새우녀는 돌아올 수가 없었어. 대신 왕비인 새우녀가 정성스럽게 짠 비단을 보냈지. 신라왕은 할 수 없이 그 비단을 하늘에 바치며 제사를 지냈어. 그랬더니 해와 달이 다시 돌아 세상을 밝게 비추었대. 신라의 왕은 우리의 정성이 하늘을 다시 움직였구나. 궁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빠 기분이 좋구나. 그렇게 신라는 다시 평온을 찾게 되었대. 연호새우 잘 들어보았니?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일본에 전달해준 연호랑과 새우녀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삼촌은 우리나라의 멋진 문화가 널리 퍼져나가는 게 참으로 자랑스럽더라고. 연호랑과 새우녀는 BTS 같은 한류 스타들의 원조가 아닌가 싶어. 그럼 이번에는 삼촌이 이 이야기를 SF 판타지식으로 바꾸어 보았어. 이름하여 외계 행성으로 간 연호랑과 새우녀. 출발! 연호랑과 새우녀 조금 바꾸어 보기. 서울 어느 동네에 연호랑이라는 학생이 살고 있었어. 연호랑은
어렸을 때부터 만화,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서 안 본 영화와 드라마가 없었어. 헬로 카봇, 올드보이, 또봇, 도둑들, 터닝 메카드, 설국열차, 미니 특공대, 사랑의 불시차, 시크릿 쭈쭈 등 모든 만화와 영화, 드라마를 100번 넘게 봤지. 무려 100번! 캡숑 짱이지! 오 마이 갓! 그런 연호랑은 자연스럽게 프로듀서로서 활동할 모습을 그리며 자신의 큰 꿈을 키워갔어. 휴,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찍어보지? 악당이 학교에 나타났는데 헬로카봇이랑 또봇이 다 같이 달려온 이야기는 어떨까? 근데 헬로카봇 또봇이 똥냄새 방구를 꿍 껴서 악당이 다 쓰러진 거야. 슈퍼 울트라 캡숑짱 똥방귀 냄새나 파워. 너무 재밌겠다. 재밌어. 워낙 관심이 많고 즐겁게 해서 그런지 꼬마 감독의 실력은 현직 프로듀서를 넘을 만큼 훌륭해졌어. 그러다 어느 날 연호랑은 세우녀라는 친구를 학교에서 만났어. 치링 치링 치리링 치링 치링 치리링 시크릿 쭈쭈 렛츠고 쭈쭈. 오늘은 시크릿 쭈쭈가 놀이공원에서 악당을 물리친 내용은 어떨까? 어서 책 쓰고 싶다 라고 세우녀가 말하는데 연호랑은 첫눈에 반해버렸지. 둘은 좋아하는 것도 같고 같이 있으면 아이디어도 솟아올랐어. 함께 작품을 만들다 보니 어느덧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프로듀서가 됐어. 오랜 연애 끝에 결혼도 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 그러다가 엄청난 일이 다가왔어. 연호랑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어서 끌려간 거야. 연호랑이 눈을 떠보니 큰 촬영 세트장이 있는 외계행성 뚜뚜루뚜루였어. 외계인들이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외계인들 생김새와 목소리가 정말 이상했어. 토끼 귀를 가진 호랑이. 허리가 뱀처럼 긴 강아지. 돼지 코를 가진 원숭이. 였어. 으아! 이게 뭐야? 연호랑의 눈이 동그래졌지. 문제는 외계인들의 연기가 너무너무 캡숑짱 너무 재미없었다는 거야. 촬영된 필름 편집도 엉망이었지. 이게 뭐야? 이쪽 세상은 정말 형편없는 프로듀싱 실력을 가지고 있구먼. 원신들이여. 연호랑은 혀를 끌끌 찼어. 노답 노잼. 그렇게 속으로 느끼고 있는 사이 연호랑에게 뚜벅 한 외계인이 다가왔지. 사슴 눈을 가진 우락부락 슈퍼 근육 멧돼지였어. 멧돼지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연호랑이 흠칫 놀라 도망가려는데 당신의 프로듀싱 능력이 너무너무 출중해서 이 외계 프로듀스 세계 뚜뚜루뚜루로 매시고 왔습니다. 연호랑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고민하였지. 하지만 연호랑은 새로운 친구들과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좋아요. 대신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연호랑은 외계인들을 위해 책도 쓰고 교육도 하고 실전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찍어서 보여주었지. 외계 영화 세계는 연호랑으로 인해 세계가 변화하였어. 그들은 역시 최고의 나라에서
연호랑을 잘 매시고 왔다며 극찬하였고 연호랑을 프로듀싱의 왕으로 삼았지. 그런데 연호랑은 항상 마음 한켠에 세우녀가 보고 싶었어. 프로듀싱을 하면서도 빈 공간이 항상 느껴졌지. 세우녀가 있어야지 완벽해지는데 이 창작 욕구가 채워지질 않아. 세우녀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고 싶어요, 세우녀. 오겐키 데스까? 외계인들은 연호랑의 마음을 알고 세우녀에게 갔어. 외계인들이 세우녀에게 연호랑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자. 연호랑, 왜 이제 나를 데리러 온 거야? 혼나야겠어. 라며 바로 외계인들을 따라 외계 행성에 왔어. 연호랑, 컴온, 유아는 나빠. 매매매매 떼지. 그렇게 둘은 외계인 영화 세계에서 왕과 앙비로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평화롭게 살게 되었어. 그런데 지구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 좋은 작품들을 선보였던 프로듀싱의 대가들이 사라지자 영화와 드라마 관객 수는 완전히 줄었어.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져갔어. 사람들은 인생의 웃음을 잃어갔지. 지구에서는 이 모든 원인이 연호랑과 세우녀가 외계 행성 뚜뚜루뚜루로 가는 바람에 생겨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특사를 뚜뚜루뚜루 별에 보냈어. 제발 다시 지구로 와서 영화 드라마 산업계를 살려달라고 말이야. 하지만 연호랑과 세우녀는 이쪽의 왕이 되어서 그럴 수 없다고 했어. 대신 세우녀가 정성스럽게 찍은 시크릿 주주 헬로카복과 결혼해요 필름과 외계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재밌게 나타낸 뚜뚜루뚜루 별의 모든 것 책을 함께 보냈지. 그렇게 가져온 물품을 정성스럽게 다루고 배포하니 지구에 다시 예술이 살아났다는 거야. 그런 연호랑과 세우녀의 드라마와 예술은 세계 영상 산업계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장르가 되었어. 그게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K-팝, K-드라마, K-영화라지? 얼마 전 연호랑의 후계자인 봉춘호 감독의 기생중도 그중 하나라나 뭐라나? 몰랐지. 끝. 이야기 잘 들어보았니? 외계 세상에 가서 한류의 드라마, 영화를 널리 펼친 연호랑과 세우녀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삼촌은 3가지 질문을 하고 끝내고자 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엄마 아빠와 이야기 나누면서 토론해보자. 첫 번째, 연호랑과 세우녀처럼 어떤 분야든지 재밌고 즐기는 것이 있으면 전혀 다른 세상에도 나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는 그 분야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자.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뭐야? 두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마음속에 큰 뜻을 품어보자. 연호랑과 세우녀가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듀싱으로 세상을 멋지게 변화시켰지?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세 번째,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욱 잘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언제든지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고 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꾸준히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삼촌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마지막으로 구독과 댓글은 사랑이야. 그리고 댓글에 듣고 싶은 동화와 친구들 이름을 남겨주면 인트로에 친구들 이름을 불러줄게. 사랑해 친구들. 안녕. 바이바이.